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조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림프종에 대해서 이게 뭔지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함께 싸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고 먼저 제 림프종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림프종이라는 거는 혈액암입니다. 근데 혈액암은 이제 종류가 크게는 저희가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뭐 백혈병도 있고 다발골수종도 있고 림프종도 있는데 가장 흔한 혈액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림프종이라는 거는 이 혈액 세포가 이제 조혈모세포라는 이제 한 가지 세포에서 다양한 혈액 세포들로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림프국의 세포들에서 발생하는 암을 림프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인구 고령화뿐만 아니라 뭐 진단 기술 발달 때문에 혈액암 환자분들 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6만 명 이상이 이제 혈액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현황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혈액암 환자 이런 수가 좀 증가하고 있어서 특히 이런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또 연구자 입장에서도 연구를 열심히 해서 환자분들 생존에도 개선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혈액암이 많이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하실 거냐라고 봤을 때 1년에 한 7,000분 정도 백혈병 림프종으로 이제 진단이 되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호치킨 림프종, 호치킨 림프종 각각이 한 6,900명, 300명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7,200분 정도가 새로 이렇게 진단이 되시고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분 정도 이렇게 진단이 되시고 또 다발골수종 같은 경우는 1년에 2,000분 정도 이렇게 새로 진단이 되시는데 이게 이제 진단이 되시고 이제 치료를 받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누적이 되면서 환자 전체적인 이게 숫자는 좀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 사망 원인이 이제 우리나라 남자 여자 좀 각각 좀 다르긴 한데요. 근데 이제 남자 여자에서 가장 큰 사망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폐암입니다. 폐암이 워낙 가장 발병 수가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에서는 간암, 이제 여자에서는 췌장암, 그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는 이제 대장암으로 인한 이제 사망이 가장 흔한데 혈액암은 사실은 이제 이런 빈도수로 따지자면은 고용암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빈도수는 낮습니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암으로 인한 사망 수를 따지자면은 이제 림프종, 그다음 백혈병이 이 8, 9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증도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형암, 예를 들어서 뭐 폐암이나 간암, 대장암, 위암 이런 암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또 급격한 상태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혈액암에 비해서는 덜하기 때문에 혈액암이 그만큼 이게 중증도가 높고 또 급격한 상태 변화가 특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하면은 이제 이 혈액 세포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실 때마다 또는 종종 이렇게 피 검사를 하실 텐데요. 이 혈액을 뽑아서 이렇게 이제 말초 혈액을 이렇게 이제 현미경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하얗게 도넛 모양으로 보이는 이런 적혈구들, 이 혈색소들이 가장 많이 관찰이 되고 그 위에 이런 이제 백혈구들, 저희가 지금 호중구, 림프구, 단핵구, 호염기구, 호상구, 호중 이런 세포들을 백혈구라고 하는데 이런 림프국에 또는 이제 골수계 세포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제 점점 이 혈소판들이 관찰되는데 이 적혈구는 이제 우리 몸의 폐에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장기들의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증에 싸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 백혈구의 일부가 이제 림프구라고 하는데 이 림프국의 세포가 암이 된 거를 우리가 이제 림프종이라고 하고 림프종이라는 거는 이제 림프절에서만 이렇게 생긴 경우는 림프종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혈액을 침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백혈병이라고 이름을 따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액 세포가 이제 앞서 보셨던 뭐 적혈구 빨간 피도 있고 백혈구 하얀 피도 있고 혈소판 이 세 가지를 크게 이제 혈액 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혈액 세포들은 이제 골수라는 이제 뼈 안에 있는 장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뼈 안에서 이제 생성된 이런 혈액 세포들은 이제 전신을 순환하면서 우리 몸에서 각각 고유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장기에 공급을 해줘서 장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고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림프절에 모여 있다가 이 염증과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면역 세포 중에 가장 중요한 세포가 이제 백혈구인데요. 이 면역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내 세포와 이런 남의 것을 이제 구분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침입했을 때 얘가 남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염증 반응을 통해 가지고
남이 들어왔을 때 이걸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면역 세포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세포가 이제 림프구라는 이제 백혈구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림프구들은 이제 우리 몸을 순환하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림프절이라는 우리 몸 전신에 걸쳐서 퍼져 있는 이렇게 장기에 이제 모여 있다가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을 때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또는 몸 안에서 세포가 분할을 하면서 이상하게 변화를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외부 침입된 이런 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만큼 우리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림프계 세포가 암이 돼버리면은 면역 기능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림프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림프구에서 발생한 암이기 때문에 림프절에서 발생하는데, 림프절은 이제 우리 몸 전신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머리에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추신경계 머리 쪽에도가 존재를 하고, 림프절이 목을 통해 가지고 또 전신을 순환한다라는 게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뿐만 아니라 뭐 편도라든지 뭐 다양한 장기에 림프절들이 있는데, 이 전신에 분포하면서 림프구와 면역세포가 모여있는 조직이 림프절이라는 조직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비장도 사실은 림프절 조직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이제 오래된 이런 면역세포들이나 적혈구들이 파괴되는 장기거든요. 그리고 골수에서는 이런 이제 림프구들 생성이라든지 성숙에 관여를 하고, 흉선도 이제 흉골 뒤에 있으면서 이렇게 다양한 이런 이제 면역 세포들의 분화에 관여를 하는데, 어렸을 때는 흉선이 되게 크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가면서 흉선이 이제 줄어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목 뒤쪽에 있는 편도 같은 림프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이제 섭취된 세균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거나 면역 반응을 유발을 하고, 소화관에도 림프절이 있기 때문에 특히 림프종 환우분들 중에서 이런 이제 소화관에서 림프종이 발생해서 또 고생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종은 다양한 부위의 림프절에서 생기는 병이다. 그리고 이게 혈액이나 골수를 침범하면은 저희가 백혈병이라는 진단명을 같이 붙이기도 한다. 그래서 림프종 백혈병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어떻게 보면은 림프종에 골수 침범이 있다라고 또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근데 이제 침범 부위라든지 그다음에 이 혈액이라든지 골수에서 이런 양상에 따라서 저희가 진단명을 림프종과 백혈병을 같이 붙이기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림프구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말초 혈액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해서 질서를 좀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림프절은 이제 경찰들이 모여 있는 이제 보초병 이런 그런 경찰서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림프종은 이런 이제 림프구 세포들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암세포로 이제 분할을 하게 되면은 그 존재하는 장기가 커지면서 이로 인한 증상들이 유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목의 덩어리가 만져진다라든지, 또는 림프절의 그런 비대가 또 장기를 압박해서 소화가 안 된다라든지, 또는 기관 주변에 있는 림프절이 커지게 되면은 기도 압박 증상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생긴다라든지, 가장 안 좋은 경우가 이제 뇌 안쪽에 림프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림프종이 발생을 해서 중추신경계 림프종으로 또 투병을 하시는 경우에는 경기를 하거나 신경학적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시력 저하라든지 감각 이상이나 운동 장애가 유발이 되기도 하는데, 따라서 이런 림프종이 유발할 수 있는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림프종을 의심해봐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라면은 매우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저희가 이제 림프종 환자분들이 이제 오셨을 때 가장 흔하게 여쭙는 증상 중에 하나는 발열이 있었는지, 6개월간 10%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으셨는지, 또 야간 발열이라고 해서 주무실 때 이불이 젖을 정도로 이렇게 땀을 흘리시는지, 이 세 가지 증상을 여쭤보는데요. 그 이유가 이 세 가지 증상이 이제 호즈킨 림프종이라는 림프종 A형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걸 저희가 이제 비증상이라고 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기 설정 검사를 하면서 이런 이제 체중 감소, 야간 발열 또는 발열이 있으셨는지를 여쭤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림프종의 종류를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학적으로는 이제 B세포인지 T세포인지 또는 이제 NK세포인지를 구분을 하고요. 또 이런 임상학적 또는 이제 병리학적 특징으로는 이제 저등급인지 고등급인지를 구분을 하고, 또 병리학적으로는 이제 비호치킨인지 허치킨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다양한 이제 구분법들이 있는데, 이 가장 크게는 이제 비호치킨인지 호치킨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근데 비호치킨 림프종, 호치킨 림프종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둘 다 비세포 림프종이긴 합니다. 근데 앞서 보셨던 이제 혈액에서 조혈모세포와 이 한 가지의 조혈모세포에서 이제 다양한 이런 세포들이 발생을 하는데 림프종을 크게는 저희가 이제 비세포인지 T세포인지 또는 NK세포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T세포나 NK세포는 이제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흔하게 이제 대부분은 이제 비세포 림프종으로 이제 투병을 하시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비세포랑 T세포는 이제 같은 림프구지만 전혀 다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이런 이제 항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비세포는 이제 항체를 만드는 세포라서 비세포 림프종으로 이제 투병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항체에 관련된 면역 반응에 또 이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T세포나 NK세포는 이제 암세포나 이런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이런 세포 독성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세포 림프종과 T세포 림프종은 이제 치료 방법과 예후가 좀 전혀 다르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저등급인지 고등급인지 구분을 하는데 이 고등급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또 빠르게 전이가 돼서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 즉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너무 고령이시라든지 전신 상태가 안 좋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를 조심스럽게 진행하거나 용량 감량하거나 또는 다른 약제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고등급 림프종의 치료는 일단은 무조건 진행을 한다라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등급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림프종인데 치료를 안 하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치료를 안 하는 게 치료입니다. 치료를 하는 저등급 림프종도 있지만 저등급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양한 림프종의 아형에 따라서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치료를 하나 안 하냐에 따라서 성적 차이도 없고 생존율의 차이도 없고 또 치료 관련 독성으로 또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등급 림프종은 치료를 안 해도 일반 분들 정상인과 이런 생존율의 차이가 없다라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하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암을 갖고 있지만 왜 치료를 안 하나요? 이렇게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소포성 림프종이라고도 하고 여포성 림프종이라고도 하는 이런 이제 림프종이 이제 저등급 림프종에 속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만성 림프성 백혈병, 소세포 림프 백혈병도 저등급 림프종에 속하기 때문에 이 만성 림프성 백혈병 림프종 환우분들도 이게 치료를 안 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계실 겁니다. 다만 이제 고등급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이라든지 버킷 림프종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병이 되게 빨리 자라고 우리가 암 중에 가장 빨리 자라고 진행이 되는 병 중에 하나가 이게 버킷 림프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빠른 치료가 필요로 합니다. 비호치킨 림프종, 호치킨 림프종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조직학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하고요. 이제 림프종을 이제 처음 발견하신 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호치킨 림프종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 호치킨 림프종은 이런 이제 올빼미 모양의 눈을 가진 이런 세포가 관찰되는 게 이제 특징인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 저희가 이제 림프종 진단되면 이제 비호치킨 림프종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호치킨 림프종은 진단이 좀 까다로운 이유가 이 암세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른 병으로 진단이 되셨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치킨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게 암이 잘 안 나와가지고 재조직 검사를 해서 이렇게 호치킨 림프종으로 진단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특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젊은 분들이 또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또 노년기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피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이제 호치킨 림프종은 이제 대부분 치료가 좀 잘 됩니다. 그래서 림프종이 저희가 의심이 될 때 예를 들어서 림프절이 커져 있다라든지 또는 림프절 비대로 인해서 장기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병리 조직학적 검사 결과입니다.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B세포인지 T세포인지 NK세포인지에 따라서 예후 치료가 전혀 다르고 또 호치킨인지 비호치킨인지에 따라서도 치료가 전혀 다르고 또 이게 저등급인지 고등급인지에 따라서 치료를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림프종 이런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병리학적인 조직학적 검사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림프절이 커져 있다고 모두 림프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림프절이 커졌을 때, 예를 들어서 목이 커졌을 때 또는 사타구니 림프절이 커졌을 때는 대부분은 사실은 그냥 이제 염증으로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열이 안 나는데 림프절이 커졌다라든지 또는 이런 증상이 생길 정도로 급격하게 빠르게 커진다라면은 당연히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림프종 조직 검사의 특징은 이제 다른 암이랑 다르게 일반적인 이런 이제 새침 조직 검사 또는 이제 바늘 조직 검사라고 되긴 하는데 이 새침 조직 검사로는 이게 진단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병리과에서 림프종을 진단할 때 림프절의 모양, 그다음에 이제 세포 분포들이 이 병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고형암 같은 경우,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으로 단순 바늘 조직 검사로 이렇게 진단이 잘 되는데 이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바늘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림프절의 구조가 이게 림프종의 다양한 아형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문제는 이 림프종의 종류에 따라서 또 치료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림프종 같긴 한데 어떤 림프종인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림프종을 진단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절제 생검이라고 하는데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외과에서 수술적 절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늘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림프종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림프종인지 모르겠어요라고 들으셨을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림프종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예후 치료도 전혀 다르고 또 림프종의 진단에 있어서는 이런 이제 림프절의 그런 구조 모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절제 생검이라는 수술적 방법으로 저희가 검사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목이라든지 이런 사타구니 같은 이제 외부에서 비교적 접근이 좀 쉬운 이런 위치에서 림프절이 커진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국소마취로 해가지고 일부 한 2, 3cm 정도 절개를 해서 저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장이라든지 중추신경계 머리 쪽이라든지 또는 복부 안쪽에만 이러한 이제 림프절 비대가 있는 경우가 사실은 이 환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게 접근하기가 매우 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전신 마취를 통해 가지고 복강경이라든지 수술적 절제 생검을 요청드리는 경우가 이 진단에 있어서 또 이게 병리학적인 검사 결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염색도 하고 검사를 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공격형 림프종의 이제 가장 흔한 이런 A형은 미만성 또는 이제 광범위 거대 또는 큰 비세포 림프종이 이제 가장 흔한 A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한 공격형 림프종은 이제 버킷 림프종입니다. 근데 이 두 질환이 이제 전혀 다른 병인데 같은 비세포 림프종이라는 특징이 있고 이 버킷 림프종은 이제 초기에 공격형으로 자라는 게 특징이긴 하지만 그래도 치료를 하면은 조기 병기 같은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암종이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입원 치료에 임하시면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암종이고 다만 이제 공격형 림프종 중에 이 비세포가 아닌 이런 T세포라든지 NK T세포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T세포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세포 림프종보다 약제도 좀 많이 없고 또 이 공격형으로 자라는데 비세포 림프종보다 예후가 더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으로 또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NK T세포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게 병기에 따라서 국소 병기인지 진행 병기에 따라서 또 치료가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세포 림프종보다는 고생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또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연형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소포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변연부 비세포 림프종이라든지 또 소세포 림프종 또 만성 림프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를 하되 다만 이제 지연형 림프종의 특징은 이게 또 치료를 하면은 또 언젠가 또 재발을 하고 완치가 좀 어려운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치료를 안 하는 이유가 또 엄격한 치료 잣대를 들이미는 이유가 이게 치료를 한다고 완치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치료를 한다고 이게 좋아는 지겠지만 또 언젠가 재발하다가 또 이런 치료 독성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하는 게 치료일 수 있다. 물론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치료를 안 한다고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림프종으로 일단은 조직학적으로 진단이 되셨으면은 저희가 이제 병기 설정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발열이라든지 야간 발열 또는 체중 감소가 있으셨는지 이런 비증상들뿐만 아니라 신체 검사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 영상 검사, 골수 검사 등을 통해 가지고 병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병이 있는지 병기 설정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호치킨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횡격막 기준으로 한 군데 림프절 침범이 있는 경우에는 1기, 또 이제 두 군데 있는 경우에는 2기, 그리고 횡격막을 기준으로 양쪽에 병이 침범된 경우는 3기, 그리고 간이라든지 골수 침범이 있거나 이렇게 미만성들이 퍼져가지고 병이 진행된 경우는 저희가 4기라고 하는데 5년 생존율을 보시면은 1기 같은 경우에는 호치킨 같은 경우에는 1, 2기는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100분을 치료하면은 90분 이상은 거의 완치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만 3기, 4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 65% 이렇게 좀 떨어지는데 최근에는 이런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든지 이런 이제 단클론 항체 약물 접합체 같은 이제 치료제들이 개발되면서 3기, 4기도 이런 이제 치료 성적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호치킨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신다라면은 대부분 완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이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이제 공격형 림프종 중에서 이제 처음에 치료가 지연이 된다라든지 진단이 지연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공격형 림프종으로 이제 처음에 의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병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직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한 3에서 5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기간을 못 버티시고 안 좋아지시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뭐 당연히 이제 외래에서 응급실로 의뢰를 하든 입원을 어떻게든 해서 어떻게든 이제 빨리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려고는 노력을 하지만 가끔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병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진단이 채 되기도 전에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저희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공격형 림프종의 이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이제 그런 케이스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연형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병원에 안 오시더라도 사실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이 지내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우연히 그냥 검진해서 발견되셔가지고 뭐 림프종이 의심된다라고 병원에 오셨지만 영상에서도 이상이 있지만 이게 조직 검사를 해도 지연형 림프종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냥 외래에서 조직 검사 없이 그냥 추적 관찰만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조직 검사를 해서 어차피 암이 나오더라도 이게 지연형 림프종 가능성이 높으면은 어차피 치료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증상이 없거나 이런 혈액학적 이상이 없으면은 그냥 추적 관찰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지연형 림프종의 일부는 또 공격형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 관찰은 반드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치료 개념은 공격형 림프종은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한다. 대부분 이제 면역 항암 치료를 한다. 그래서 유도 항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 관해라는 이런 이제 영상학적 이런 혈액학적인 병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항암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격형 림프종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공격형 림프종은 이제 완치를 목표로 이제 관해 유도 면역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 항암 치료를 보통은 이제 알찹이라는 이제 면역 항암 치료를 받으시게 될 텐데 세 주기 항암 치료를 하고 중간 평가를 해서 반응이 부분 반응 이상이 관찰이 된다. 그러면은 6주기 항암 치료까지 마치고 최종 반응 평가를 해서 완전 관해에 도달이 됐다. 이 경우가 최대 한 60에서 그래도 많게는 한 80%까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추가 추적 없이 경과 관찰을 하거나 또는 PET-CT라는 이제 검사를 해서 이게 활성도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는 자가절무수 이식을 고려하기도 하고 또 국소적으로 이렇게 병변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병의 조직학적 검사 결과 또 처음에 이런 임상 양상 병기에 따라서 추가 치료 여부들이 결정이 되고 또 같은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이라고 하더라도 이 최근에는 이제 세포 유전학적인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병이 어느 정도 이런 등급이 나뉘는지를 저희가 또 구분을 하기 때문에 만약 이게 이제 고등급으로 또 병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또는 이제 자가절무수 이식까지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공격형 림프종으로 치료를 6차까지 하셨는데 이 부분 관해 또는 이제 진행이거나 재발이거나 완전 관해 도달이 못 됐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구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격형 림프종의 치료의 원칙은 이 완치를 목표로 하는 항암 치료고 부분 관해가 도달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또
금방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관해인데 왜 치료를 하냐 그게 아니라 완전 관해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에서 이제 6차 항암 치료를 받으셨을 텐데 이 표준 항암 치료에 부분 관해밖에 도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제 항암 치료라고 해서 약을 바꿔가지고 보통은 이제 플라티늄 계열의 이 항암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 항암 치료를 해서 다행히 이제 완전 관해에 도달되면은 이제 이때는 이제 처음 치료에 완전 관해가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자가 조혈모습 이식을 하게 되고요. 부분 관해도 마찬가지로 자가 조혈모습 이식 또는 그다음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완전 관해에 도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이제 림프종에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타인간 조혈모습 이식보다는 이제 카티라든지 이중항체 치료에 뒤에 설명드린 이런 이제 면역 치료제들이 사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진단받으셨을 때 이렇게 이제 뼈 침범, 골수 침범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병기로 진단받으신 이제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환우분께서 유도 항암 치료 3번을 하고 이렇게 중간 PCT에서 병이 많이 깨끗해졌고 치료 종료 후에 병이 이제 완전 관해에 도달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격형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하는데 지연형 림프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치료를 안 하고 경과 관찰을 하거나 또는 이제 소포성 또는 여포성 림프종이 덩어리가 한 개만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방사선 치료만 하기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치료 독성이 또 크진 않고 또 한 군데만 있으면은 이게 또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저희가 커질 때마다 또는 어디 전이가 됐을 때마다 조직 검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소변기인 경우에는 오히려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만약에 근데 지연형 림프종인데 병기가 4기다, 뭐 골수 침범이 있다. 그렇다고 뭐 저희가 무조건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진행 병기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경과 관찰을 하고 만약에 근데 지연형 림프종인데 뭐 림프절이 너무 크다, 뭐 3cm 이상 되는 게 뭐 3개 이상이 있거나 또는 한 개가 뭐 7cm가 넘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발열이라든지 비증상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 또는 복수, 뭐 흉수가 차가지고 호흡곤란이나 이런 소화불량이 생긴다라든지 또 골수 침범이 심해서 이렇게 빈혈이라든지 혈소판 감소를 유발할 정도로 골수 부전을 유발할 정도의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반응 평가는 이제 저희가 PCT를 반드시 활용을 하는 이유가 PCT 활성도에 따라 저희가 치료 반응이 있냐 없냐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CT로서는 이제 병변이 얼마나 작아졌는지를 평가를 하고 PCT는 이제 병변의 활성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같이 동시에 평가를 해서 이제 최종 반응 평가 결과를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 조혈모습 이식을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이제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같은 이제 공격형 림프종으로 치료를 받으셨는데 최종 반응이 완전 관해가 아니어서 부분 반응이어서 추가 구제 항암요법을 하고 이제 완전 관해 도달하셨거나 또는 추가 구제 항암요법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분 반응에밖에 도달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완전 관해 도달이 안 돼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자가 조혈모습 이식이 필요한데요. 자가 조혈모습 이식은 이제 고강도 항암 치료 직전에 본인 조혈모세포들을 이제 채집을 해놨다가 이제 고강도 항암 치료 이후에 재주입해주는 시술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동종 이식과는 이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에는 이제 추가 치료 없이 이제 추적 관찰만 하시게 되는데 만약에 고령이셔가지고 또는 다른 이런 이제 기저질환 때문에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못 하신다라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카티 세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티 세포 치료는 이제 국내에도 이제 2차로 이제 도입이 되려는 이제 노력들이 지금 많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3차 이상에서 저희가 이제 급여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카티 세포 치료의 개념은 이제 면역 세포 중에 아까 이 T 세포라는 면역 세포가 세포 독성 기능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T세포가 세포독성 기능을 그렇다라면 왜 암 환자들 우리에서는 왜 그러면 암을 못 죽이냐라고 봤을 때 이 암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T세포가 암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이 B세포에서 항체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B세포에서 만들어내는 항체 또는 B세포에 존재하는 항체를 T세포에 결합시켜 준 것을 우리가 이제 카이메릭 안티젠 리셉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B세포랑 T세포를 결합시켜준 이 세포 치료제가 이 카이메릭 안티젠 리셉터 카티세포 치료제고
우리 몸에서 면역 세포 중에서 림프구를 이제 뽑아서 저희가 이제 미국에 보내서 거기에 이제 비세포 수용체를 바이러스로 이제 넣어주는 치료제를 의미를 하고요. 따라서 비세포랑 이제 T세포의 그런 이제 장점이 이제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이제 제작 과정이 한 4주 이상 또 걸리고 또 치료를 했을 때 반응률은 5, 60%가 넘지만 이제 5년 이상 장기 반응 유지율이 한 30%,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너무나도 빨리 병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카티 치료를 준비하면서 추가 이런 브릿지 항암 치료를 또 하기도 하거나 최근에는 이제 이중항체 치료제들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중항체는 이제 항체를 반반 결합을 해서 한 항체는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에서 이런 T세포에 결합을 하게 하고 나머지 항체 절반은 이제 암세포랑 결합을 하게 하는 치료제를 의미를 하는데 이 이중항체의 장점은 이제 저희가 카티처럼 제작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지금 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이제 앱코리타맙이라는 이제 항체가 현재 이제 급여 이제 준비 중에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급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치료 옵션이 이제 많이 좀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자면은 이제 림프종은 이제 우리 몸의 혈액 세포 중에 백혈구 중에 림프구라는 면역 세포에서 발생한 혈액암이고 혈액암 중에 이제 가장 흔한 이런 암이다. 그래서 조직학적으로 다양하고 뭐 B세포, T세포, NK세포도 있고 공격형 림프종도 있고 지연형 림프종도 있고 호치킨 림프종, 비호치킨 림프종이 있지만 이런 다양한 아형에 따라서 이 치료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조직 검사가 중요하다. 그리고 조직 검사에서 진단이 되면은 이제 병기 설정 검사를 통해 가지고 공격형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또 치료 반응에 따라서 추가적인 자가 전이모스 이식이든 완치를 목표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완치가 도달이 안 된 경우에는 카티나 이중항체까지도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지연형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안 하는 게 또 치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림프종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또 치료 방향이라든지 또 예후가 또 매우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은 이런 이제 림프종 바로알기라는 이런 이제 저희 책에다가 이 워낙 이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여러 교수님들께서 이제 집필에 참여하셔가지고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도서관에서도 빌리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 교수님 전적으로 또 믿고 완전 관해까지 잘 도달되시고 그게 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저도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